네, 안녕하세요. 황희두의 시대는 갔다. 업데이트 5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출석 간단하게 한 번씩 보고 자, 출석 체크 들어갑니다. 뮤즈 K님 오셨고, 두현윤님, 그 웬즈데이님, 또 갸우뚱님, 모이자 이천님, 정영애님, 우리 새날 가족분들 오늘 또 많이들 와주셨네요. 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업데이트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우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조롱에 특화된 인간 마삼중의 저격수 노무현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희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많은 팬을 갖고 계신 분이죠. 우리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오이석 형님 나오셨습니다. 점점 뭔가 이 수식어가 늘어나서 좋네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반갑습니다. 오이석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또 새날 미래 권력이죠. 보람 PD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보람 PD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보람 PD 그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자 얼마나 되죠? 10,000명 좀 넘습니다. 꽤 있으시군요. 또 우리 보람 PD 또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 감사하겠습니다. 고고식님이 아니, 잠깐만. 예. 빨리. 예. 아니, 지금 못 봤어. 야, 이 케이크가 야, 들어왔네 여기 또.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 되게 이쁘네 케이크가. 되게 자, 예쁘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 지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그 새날의 미래 권력이죠. 보람 PD님의 생일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업데이트 코너에서 그래도 한번 축하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쪽으로 네.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좋습니다. 예. 어우, 네, 케이크 예쁜 시작하기 전에 케이크. 훈훈하네요. 이거는 저희 새날의 마차님께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초 한번 불고 이제. 네, 초 한번 불고 초 한번 덕담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네, 맞습니다. 보람 PD님한테 바라는 점이나 덕담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좀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불을 끄시고. 네, 불을 끄시고. 네, 아유, 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보람 PD님. 또 마차님이 선물해주신 거니. 그러니까요. 네. 현정 권력이시죠. 현정 권력과 현정 최고 권력이 미래 권력에게 이제 미래 권력과 함께 연결되는 장면이었죠. 좋습니다. 앞으로도 충성을 다할 테니까 잘 좀 챙겨주시고요. 끝난 겁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창균님이 나이가 50이냐고 초가 5개라 그런가 봐요. 고옥신님이 슈퍼챗에서 2번이나 와. 희두 빼고 응원합니다. 그렇죠. 보람님 사랑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겨. 네. 피드 왜 빼요? 보람 피도 보람님 PD님이 축하해요. 워낙 여기저기서 응원을 많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야, 그래도 엄청난 또 응원 댓글이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또 저희가 그 준비한 게 있으니 예, 준비한 게 있죠. 근데 사람들 오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소식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업데이트 저희 멤버 4명이서 뭐를 해야 할까 이런 거 고민하다가 사실 그 지금 공부 모임을 또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 소식 간단하게 언급하고 왜? 저 약간 여기서 포인트 잡았어요. 뭔데? 근데 황희두가 내가 혼자 했는데 네가 숟가락을 얹어? 약간 이런 감정인 것 같은데? 왜요? 업데이트 멤버 함께 하잖아요. 아니 우리 그게 좋은, 아니라 활동.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업데이트에서 고민을 했다 그러면 음. 이게 또 정치적으로 또 아, 그렇게 그렇죠. 우리가 뭐 방송이라든지 뭐 그렇게 프레임에 갇힌단 말이에요. 멤버들이 그냥 함께 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성장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지금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우리 업데이트 있는 분들도 같이 하는 거지. 업데이트에서 고민했다 그러면 이게 뭐 방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받았네요. 단어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주의 지금 경고입니다. 안 그래도 이 앞방송에서 네. 이제 제가 박시영 TV에 전 직원으로 있고 또 이 전 방송에 이제 희두가 그 존나가를 방송하고 같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불안하더라고 방송을 보면서. 왜 그러냐면 거기 있는 멤버들이 희두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저게 나한테 공격했구나. 저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거기서 당한 만큼 업데이트로 넘어서 저한테 복수를 하기 때문에 방송 도중에 들어가서 그러지 말아라 안 된다. 희두 그만 자각해라.
드디어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아, 예. 아무튼 항상 넘어오실 때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넘어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예, 그렇죠. 화만 넘어오지 말고. 화만 넘어오지 아, 말고. 근데 실제로 같이 어. 보시는 분들이 또 거기서도 새날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또 연대하는 게 연대해야죠. 또 예. 우리 이 가치이기도 하고 뭐 지난주에 그러니까 저희가 격주로 토요일에 공부를 해요.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하는데 지난주가 2주차였죠. 2주차 그렇죠. 때는 또 의성님이 주제를 또 과제도 내주시고 미션이죠. 사전 그렇죠. 미션과 공부도 하고 뭐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이제 지역화 얘기를 했었죠. 그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아. 그전엔 기후위기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사실 기후위기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 중 하나로 풀어보고 그 다양한 문제들을 좀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는 접근법으로 지역화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탄소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넘어가는 데에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지역화 민주주의와 함께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홍성 홍동마을 같은 예시도 많이 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어쨌든 그날 마지막을 상상하는 당원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정권 교체까지만 원하면 정권 교체까지만 하는 것이고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어라라고까지 명령을 하고 요구를 해야 그걸 만드는 척이라도 이제 어쨌든 진일보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좀 선명한 미래상을 같이 그려보는 시간을 지난번에 가졌었죠. 그러니까 그 방에 지금 일단 23명 정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많아지면 이게 어수선해져서 네. 인원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4월 전까지 좀 고민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뭐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자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미래 세대 말로만 미래 세대하는 게 아니라 청년 청소년들이 살아갈 세상을 예측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풀어가고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보여드릴 게 많고 또 능력자들도 많고 뭐 기회가 된다면 업데이트에 출연하실 분도 계신 것 같고 오. 직접 유튜브를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우리가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업데이트 그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부터 하는 것도 생방송으로 채팅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고 그런 분들 나오면 같이 또 연대도 하고 네. 뭐 그런 걸 넓혀가는 게 지금 우리가 또 준비하는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 와중에 또 고고식님이 10,000원 보내주셨네요. 오. 희두 총공격. 오. 어떤 거든 다 좋고 이렇게 슈퍼챗으로 힘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예. 히드를 비판할수록 저한테는 힘이 되니까 또 이것도 많은 슈퍼챗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좋아요. 자, 어느 정도 오신 것 같으니까 뭐 바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희두의 스팀팩 네. 첫 순서죠. 아, 근데 네이밍이 참 좋다. 황희두의 스팀팩. 뭔가 좋아. 임팩트가 있어. 네. 네, 본인이 해주신 거라서 감사드리고요. 예. 아니 뭐 꼭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네. 좋습니다. 예. 그렇죠. 뭐 아무튼 오늘 이번 스팀팩은 뭐냐면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내용이기도 한데 그냥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너무 디테일로 빠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되게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그게 다다. 그 정도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내용은 또 이제 두 가지잖아요. 보통 시사 하나랑 뭐 IT 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래. 예, 뭐 그게 또 연결된 거기도 해서 그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단 먼저 앞에 하나 사진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지겹죠. 뭐 이재명 방탄 얘기하고 있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 여기에 맞서가지고 뭐 대관하고 뭐 논리적으로 혹은 감성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는 아니 그럼 니네는 지금 뭐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그렇죠. 있고 뭘 우선해야 되냐 혹은 뭐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냐 전 이건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각자 자기가 맞는 거 더 끌어오르는 걸 그때그때 하면 된다. 혹시 뭐 상황에 맞춰서도 있나요? 뭐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1대 다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딱 정답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봐요. 1대1로 어떤 역할을 맡는다 이거랑 뭐 보시는 분들의 생각과 막 그 피로도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최근에 오늘도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3.1절에 국회 연다는 건 이재명 방탄이다. 이쯤 되면 이게 저쪽에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뭔 말만 하면 뒤에 이재명 방탄 갖다 붙이고 본인들의 무능을 자꾸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너무 디테일로 갈 필요도 없다 말씀드렸던 게 자신네들이 계속 뭐 지금 윤석열 정부 방어하기도 급급하고 본인들 리스크 계속 튀어나오니까
뭐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보면 지금 완전 개판이란 얘기 나오잖아요. 천하람 후보가 막 그 얘기를 하면 김기현 후보는 그 바이든 날리면 그 자책골 얘기 나오고 뭐 그거 일단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건 네이밍, 뭐 프레임 전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저들이 실제로 이거는 뭐 제가 뭐 좌표 찍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당원분들의 이 학습 효과가 엄청나서 다음 보여드릴게요. 민주당에서 최근에 메시지 낸 거기도 한데 대통령실이 김건희 방탄에 나섰다. 네. 사실 이 민주당에서 메시지를 내기 전부터 그 김건희 방탄 아니냐 이런 얘기가 꾸준히 올라왔었거든요. 네. 지금 당원분들이 전 되게 똑똑하다. 오. 그리고 이런 프레임 전쟁의 그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야 보는 게 대권을 하다 보면 저쪽에서 대화가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쪽도 복붙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 쏟을 필요 없는데 뭐 그냥 뭐 이재명 방탄 어쩌고 하면 김건희 뭐 50억 클럽 곽상도 뭐 이런 거 뭐 이런 걸 하면서 특히 김건희 씨가 지금 자연스럽게 머리채 잡혀서 나오는 것 같다. 뭐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보이는데 뭐 좀 어떠신지. 네, 저도 최근에 보면 아까 대관하시고 전선 앞쪽에서 나서서 띄워주시는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께서 오히려 너무 유능하시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댓글들에서도 굉장히 센스 있는 답변들 많이 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저쪽에서 뭔가 민주당 지지자인 척 하는데 중도층들이 봤을 때 너무나 거부감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댓글들에 대응하는 방법도 차차 좀 대응법을 좀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런 조작도 되게 많죠. 그렇죠. 그 제가 늘 말씀드린 사례 중에 하나가 지금 감옥에서 벽치고 있다는 안정건 씨. 이재명 지지자 해놓고 온갖 어그로 끈 게 그게 당장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되게 속 시원했을지 몰라도 저런 사례를 하나 실제로 남기는 거랑 우리가 야 쟤네들 뒤에서 뭔 짓 하고 다닐지 몰라랑은 완전 차원 다르거든요. 그 실제 사례를 남겼다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까불다가 그 누나 그 대통령실에 있다가 지금 사실상 잘리고 본인 지금 감옥 가고 심지어 보석 신청했는데 그거 안 되고 있다 하고 끝난 겁니다. 아무튼 그 김건희 씨도 요즘 다시 언프를 하고 있던데 대략 그 흐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오르면 이때다 싶어갖고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 도이치모터스 나오고 지금 뭐 12시 송 막 퍼지고 있잖아요. 진짜 네. 재밌어. 이게 처음에는 뭐지 막 하던 사람들도 귀에 어느 순간 이렇게 흥얼흥얼하게 되는 그게 맞아요. 사실 원래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한 걸로 보면 밈. 예, 막 그냥 입에 붙고 막 그냥 재미있고 나도 뭐 만들고 싶고 뭐 겸유공부터 해가지고 지금 되게 재미있게 퍼지고 있는데 또 이건 청년 청소년들 맞춤형으로도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뭐 경찰에서 뭐 대통령실에 CCTV를 요구하네 마네마 하는데 네. 어쨌든 김종대 전 의원이 여기서 가장 또 전문가이기도 하고 이쪽 분야에 목소리를 강하게 내시죠. 천공 치해법권이냐 네. 한마디로 천공 성역하다. 그러네. 근데 결국에는 이재명 방탄이란 얘기를 하면 길고 막 논리적인 그런 설명 필요 없이 김건희 방탄, 천공 방탄이 실제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요즘 약간 덧붙이면 뭐 디테일러 가면 한동훈 얘기 나오고 혹은 뭐 곽상도 50억 얘기 나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하면서 또 다음 사진 보여드리자면 민주당에서 지금 김기현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네. 또 새누리에서도 심층 분석하고 그 쉽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김기현 씨 문제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김기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한다. 민주당이 이러니까 이거 민주당 자살골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좋아요. 뭐 뚫린 입이라고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건데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바로 자기 편한테 먹히게 된 게 잠시만요. 이 사진 두 장 같나? 다른 사진인데 예, 이거 다음 사진이죠. 네. 자기가 제일 잘 넣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혹시 없나요?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히 예. 설명드리면 최근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날리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 천하람 후보가 네.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 괜히 이거 자책골 넣어가지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가장 불쾌할 거다. 왜냐면 날리면 바이든 그때 엄청 논란 커져가지고 그 수면 아래로 갔었다가 결국엔 김기현 본인이 먼저 뜨끔해가지고 그 얘기를 꺼낸 거 아니에요. 그쵸. 탄핵 얘기 꺼내. 네,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주고 싶어서 저렇게 폭탄 돌리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굉장히 제가 봤을 땐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이었습니다. 수류탄 우리 내부에 던진 거.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막 트래깅 얘기했잖아요. 네. 고의적으로 아군 이거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더라도 뭐 일단 정확한 예측은 지금 다들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김기현 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대표가 되냐가 중요한데 결국에는 지금 급하니까 계속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총구 돌리는 게 일시적으로는 먹혔는데 이게 우리 코너 이름이랑도 맞는 게 그 스팀팩. 그렇지. 스팀 열심히 빨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막 올라가요. 그래서 막 그 같은 토론에서도 인지도 올라갔다니까 인지도 아니다. 나 지지도 올라간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게 메딕 없이 스팀 빨고 있는 거죠. 마약 저렇게 빨면 죽는데. 그러니까 마린이 40에서 이제 피 10씩 깎여서 10 마지막 10 남으면 더 이상 마약을 못 빨아요. 지금 옆에 이제 메딕처럼 붙어있는 게 윤핵관인데 그게 메딕이 아니었죠. 만화가 없잖아. 날 죽이는 사람들이었어. 결국엔 김기현 씨가 당대표가 됐을 때를 상상해 보면 일단 그 울산 내에서 지역 토착 비리들이 수도권까지 끌어올라와져 가지고 전국구 문제가 돼요. 맞아요. 총선 때 그 얘기 계속 나올 거고 부동산 얘기 나올 거고 심지어 이게 저들 입장에서 골치 아픈 게 황교안, 안철수, 천하람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민주당 공세다라고 말을 못해. 네, 맞아요.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하면은 황교안하고 황교안 씨 요즘 물 만나는 물고기처럼 엄청 잘해. 정상인인 줄 알았어요. 저희 그래 보고 착각할 막 이거 뻔했어. 막 하면서 저 다녀왔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중저음으로 나중에 이 소스들이 많이 쌓이고 있다. 이게 약간 저 같은 사람들이 아마 계실 텐데 새벽에 이 자료 모을 때 잠이 안 오는 그 두근두근하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 이런 말씀드리고 하나 또 그냥 어이가 없어서 가져온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저런 얘기했죠. 아이들 건강 챙기는 건 국가 최우선 책무다. 아니 근데 본인이 뭐라도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런 뭐 예산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저런 이야기만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의가 좀 다르다니까. 내 주변 김건희와 최우수는 아이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내 주변. 그러니까 확실히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디 가가지고 진짜 말은 막 쏟아내는데 자신이 한 말이랑 충돌하는 경우도 많아서 지금 윤정윤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한축에서 또 다른 축에선 예산 갖고 장난질 치니까 예산 갖고 지금 장난질 친다고 또 욕먹고 있고 그 뒷수습하는 거 대통령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김기현 씨가 된다면 저런 거 수습 다 본인이 해야 돼요. 피가 다 빨려가지고 어떻게 한 대 맞으면 갈 텐데. 근데 지금 피가 다 빨려 있어. 이미 스팀 다 빨았지. 제 전투를 앞두고 총선이라는 그 대규모 전투를 앞두고 피 다 빨려 있어. 근데 메딕이 없어. 일꾼한테 맞아도 가야 저 정도면. 그렇죠. 툭 치면 죽어. 옆에 메딕인 줄 알고 붙었던 사람들이 다 흡혈귀였어. 지 피 다 빨아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못 쪼자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속 터지고 하루빨리 정의 구현해서 저들 막 그 참교육 당하는 거 보고 싶은 마음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저들은 알아서 자멸하고 있는 길로 가고 있다. 특히 그 김기현의 토착 비리 문제는 원래 지역 내부에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다 손뻗쳐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전국구 문제가 되었고 결국엔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은 뭐 천하용인 네. 그쪽에서 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그거는 거기뿐만 아니다. 자기 총선 때 배지 달고 싶은 사람들이 김기현 물어 뜯을 거다. 당장 그리고 김기현 물어 그렇죠. 뜯으면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깐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거기서 타격이 또 가고. 그렇죠. 그 구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또 재밌게 흘러갈 것 같다. 여기서 고고식님이 희두씨 땅기현 그만 좀 까요. 지지율 내려갈까 걱정됩니다. 왜냐면 이거 황희두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왜냐면 새날에서는 오늘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요? 훈아님이 우리는 김기현 지지한다. 저도 김기현을 까자는 게 아니에요. 김기현 나와서 당대표 되면 땡큐다 우리는. 저는 김기현 저도 까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그 박영훈 씨가 대학생이었어요. 그 친구는 당기자 그러면서 자기 그 지금 신청하면 다 나오잖아요. 온라인.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진짜 구리거든요. 저런 방식으로 한 게 옛날에 그 막 뿌리고 이름 대면 하고 이런 건데 아무튼 좀 지켜볼 만하다. 저도 그래서 절대로 그 김기현 후보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아무튼 뭐 시사 얘기는 요 정도로 일단 오늘 너무 이재명 방탄이라는 거 나왔을 때 흥분할 필요 없다. 맞아. 그냥 저기 방탄, 김건희 방탄, 뭐 그 천공 방탄하면 되는 거고 그럼 저쪽이 말려들게 폭탄을 어디로 던지냐? 네. 우리가 해명하는 거랑 이게 공세를 해서 저쪽 안에서 폭탄이 던져지는 거랑 같은 사안이라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 폭탄 그냥 절로 주면 된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을 알리고 방어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게 또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은 그냥 들으시는 분들 알아서 하시면 된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네. 좀 다음으로 간단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자면 네, 이게 그 전에 잠깐만요. 네네. 슈퍼챗 들어왔네요. 제일 마음도 중요합니다. 향기 천년 미소님께서 황희 두 팀과 새날님 응원합니다. 화이팅합니다. 예.
그 황희드의 시대는 간지 조금 됐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예. 그리고 마스텔라 그분이 네. 10,000원 보내주셨고요.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2부 순서 가기 전에 잠깐 제가 또 언급을 해드렸고요. 예. 네. 아무튼 그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김기현 씨까지 마라. 다시 김기현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김기현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김기현 화이팅. 예, 좋습니다. 다음 주시죠. 이거 나중에 잘라 돌아다닐 겁니다. 전 아무 얘기도 안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잘 돼야 돼. 아니, 아무튼 제가 이거 뭐 다음 그걸로 좀 간단히 넘어가 보자면 그 제가 오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올렸는데 네. 그게 갑자기 전화로 황희도 씨죠 이런 거예요. 되게 중저음에 근데 갑자기 그래서 누구시냐 그러니까 뭐 중앙지검 수사관 누구입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번호를 봤는데 이제 그 010으로 하길래 그러니까 왜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냐 중앙지검이 핸드폰으로 전화하냐 하니까 딱 끊더라고요. 아 바로. 네, 제가 녹음을 해놓은 게 딱 왜 핸드폰을 하죠 그 부분부터 녹음을 한 거예요. 아 앞에는 없었고. 네, 그래서 그냥 굳이 공개는 안 했는데 이게 사실 다짜고짜 검찰이 전화 오거나 이게 막 그냥 남 얘기를 들으면 왜 저런 거에 낚이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해서 막 검찰이라 하거나 막 자녀 얘기, 뭐 혹은 부모님 얘기. 근데 또 공교롭게 그때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하면 사람이 그게 막 갑작스럽게 놀래가지고 맞아요.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많은데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무려 1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한번 보여드리자면 그 중에서도 대출 빙자 거의 1조 원이죠. 9,998억. 대출을 빙자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게 1조 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아 나는 똑똑하고 나 이런 거 다 안 넘어가 나한테 오면 막 이러는데 그분들이 항상 당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사실 서민 약자들이 주로 타깃이 돼요. 네. 특히 디지털 격차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맞지. 막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막 그런 분들 특히 어르신분들 대상으로도 되게 많이 접근하는데 저거 말고도 기관 사칭 거의 4천억 가량이고 메신저 피싱 요즘 이게 카톡 지인 사칭이 되게 많다더라고요. 맞아. 카톡으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은밀해지고 교묘하고 치밀해집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옛날 방식의 구닥다리 보이스피싱을 생각하면 안 된다. 되게 친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무언가로 접근을 쓱 해오기 때문에 이런 거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죠. 엄벌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에서는 확실한 처벌을 주장한 입장인데 뭐 이게 진보 일각에서는 너무 세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저런 인간들 대화 타협하면 저는 설득 안 된다 보고 그렇죠. 그런 게 되면서도 개개인한테 경각심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전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고 보는데 당장 저한테 연락했을 때도 황희두 씨 그 제 연락처 이거 알았다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 정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끊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개인정보 보호라고 했을 때 다들 좀 신경 많이 쓰세요. 예서 유출됐습니다. 뭐 아니면은 광고 해가지고 갑자기 연락 오고 문자 오고 아씨 뭐야 하고 그냥 차단할 생각만 하지. 반 내려놨죠.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걸 이젠 알아버렸으니. 아 그렇죠. 내가 어떻게 뭐 막는다고 해서 그리고 사실 요즘 이 플랫폼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페북이나 아니면 뭘 살려고 하거나 SNS나 쇼핑 이런 데 관련해서도 뭐 회원가입이나 조금 뭐 하려고 하면 개인정보 동의 그거 안 하면 다음으로 사실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 약관을 솔직히 누가 읽어보고 이거는 개인정보 위험한 거 동의 누가 이런 걸 판단하겠습니까? 그냥 일단 내가 하려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읽어보지 않고 다 동의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정보 동의, 그 유출에 대해서 너무 인식 자체가 당연한 듯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전체 동의한 다음에 그 필수로 돼 있는 거 그냥 다 하고 밑에 그냥 선택 있으면 그거 체크하는 정도 차이 정도. 그렇지. 그냥 뭐 내용이 뭐가 있는지 모르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마케팅에 많이 쓰여가지고 맞아요. 돌고 돌아서 번호나 그게 팔리는데 최근에 그 LG U 플러스 쓰시는 분들 네. 그 아마 되게 민감하실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유심 무상 교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유출 문제 때문인데 종합해 보면 최근 거짓말 논란이 터진 거예요. 그게 보니까 초기 이 논란이 있었을 때도 거짓말하고 축소하고 해커를 막 접촉한 적 없다더니 나중에 접촉한 게 탄로납니다. 해커를 막 안 만나 사람들 불안해할까 봐 거짓말한 거죠. 그리고 29건 그러니까 29만 건 정도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9만 건 정도나 됐다고 해요. 해커들은 3천만 건 데이터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해지 고객 데이터 때문에 한 11만 건은 늦게 발견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심지어 그것도 해지된 고객은 8만 건이고 나머지 3만 건은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고 거짓말 낳고 있고 근데 거기 털린 내용들을 보면 뭐 이름, 주소,
뭐 그다음에 기본적인 장애, 연락처나 뭐 이런 연락처 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막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LG에서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근데 매번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누가 사과를 하고 그냥 뭐 언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끝나버려요. 네. 맞아. 그냥 뭐 됐겠지 뭐. 그리고 이번에도 뭐 카카오 데이터 센터 난리 났을 때도 그냥 화재 이모티콘 때문에. 선물 그냥 하고 끝났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끝나요. 아 그러니까 나 그 이모티콘 난 괘씸해서 안 받았거든요. 나도 안 받았어. 진짜. 돈으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리고 확실하게 그런 책임자들 처벌 받는 거 보고 막 그 밑에 꼬리 자르기 하고 넘어가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들도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아, 맞아요. 아 뭐 또 되겠지 뭐. 맞아. 아 너무 내가 뭐 익숙해졌어. 한다고 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번에 또 이런 논란 속에 그 디도스 때문에 인터넷까지 접속 장애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PC방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150명 정도 규모의 PC방에서 한 80명 정도 있었대요, 손님들이. 근데 그 사태 털어서 인터넷 마비되니까 다 나갔겠죠. 2명 빼고 다 나갔대요. 그런 분들 피해 보상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분들한테도 이모티콘 한두 개 던져주면 끝납니까? 그래서 추후에 이걸 보상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단순히 이게 뭐 LG, KT, SK 뭐 이런 거 터졌다 차원이 아니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아까 보이스피싱으로 연결되고 사람한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랑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의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가를 좀 폭넓게 우리가 볼 필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냥 남 얘기,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얘기이면서도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럼 거기에 관심 가진 정치인들이라면 우리가 한 번쯤 더 눈길 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에는 뭐 아까 김건희 씨 천공 얘기도 했지만 뭐 그들의 방탄 뭐 성역한 그대로 비판하고 그러면서 또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들은 또 챙기고, 미래 세대를 대비한다는 분들은 특히 이런 온라인 디지털 사기들이 굉장히 교묘하고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걸 준비하는 분들을 좀 초점 맞춰서 좀 소개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또 스팀팩 제가 최근에 좀 빨고 달려봤습니다. 야, 저 정말 공감 가는 말 중에 네. 하나가 익숙해진다는 거. 근데 사회적인 문제를 조명하는 드라마나 영화들에서 최근 걸로 보면은 저는 약간 모범택시라든지 뭐 우영우라든지 이런 드라마에서도 이런 이슈들을 다뤘어요. 그럼 보는 사람들은 볼 때는 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야라고 하면서 정작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너무 무딘 느낌인 거예요. 다른 세상 얘기처럼. 네, 다른 세상 얘기. 승리 최근에 나왔죠. 아. 그 버닝썬 네. 승리 나왔습니다. 아 맞아. 그것도 있었지.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나오고 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근데 승리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뭔가 막 옛날 얘기하는 것 같고 그치. 막 과거에 얽매이는 것 같고 우리 지금 볼 거 많은데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여론 분명 생겨나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된다 보냐면 뉴라이트 세력들 뭐 5.18 맞습니다. 갖고 장난치고 역사를 왜곡하고 비틀고 더 나아가서 친일파 지금 김희가 서울 한복판에서 막 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놈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엔 또 윤석열 정부랑 연결되니까 비판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소식들도 같이 좀 전해드리고 우리가 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바쁘기도 하고 그치만 익숙해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키자. 하나하나 뭐 중도층이 어떠네 뭐 이러면 끝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고고식님이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희두는 선생님, 나머지 세 분은 학생. 희두 총공격. 항상 희두 공격이 붙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이 업데이트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이스피싱도 진짜 날이 갈수록 방법이 교묘해지고 저도 사실 2년 전에 비슷한 보이스피싱 그 전화를 받았었는데 하여튼 뭐 시간 관계상 뭐 생략은 하긴 하겠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당장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피해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개인정보라는 게 요즘 너무 당연시되다 보니까 유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고 실제로 지난주에 그 의석이 형님이 튀르키예 그 모금 관련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주시니까 그 댓글 반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아무튼 맞아요. 업데이트해서 계속 또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와, 근데 실시간 저희가 좀 2,200명 정도가 보고 계시네요.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여러분들 또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희두가 했다고 해서 나가거나 뭐 그러시면 안 되고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고요. 진행 잘해. 그럼 바로 다음 또 의석이 형님의 지지지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고고식님, 재훈님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좋아요. 이거 꼭 읽어야죠. 예. 정재의 시대가 왔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이석의 CGG. 자, 오늘 어떤 이야기죠? 네, 오세이지 오늘은 기후변화 뒷광고 얘기를 좀 할게요. 오, 네. 자극적이야. 네, 좋아요. 좋아. 기후변화 뒷광고 심각합니다. 일단 그 사진 하나 같이 보실까요? 아마 저희 구 청국장 보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것 같아요. 잊을 수 없죠. 예, 잊을 수 없죠. 와. 이분 너무 여러 번 등장하시는데 친해진 것 같아. 버거 형님. 버거인가 그거죠. 무슨 버거. 버거. 무슨 버거잖아. 버거 같은 자주 사람. 자주 봤지. 예, 산업자원부가 탄소 중립 행사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제 기조발제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마이클 셸런버거라는 사람이다. 아, 근데 저 행사가 셸런버거. 되게 최악이었던 건 그레타 어. 툰베리를 같이 맞아요. 네. 섭외해서 써먹은 거죠 진짜. 네, 어. 그린워싱이라고 이제 네. 많이 혼났었는데 저 셸런버거 대표적인 그 조선일보의 친구입니다. 네. 바로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기후변화 회의론자고 뭐 각종 이제 오류들로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환경운동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원자력에 대해서 매우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조선일보 등을 비롯한 한국의 이 기성 세력들, 기성 언론들, 수구 언론들이 매우 밀어주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호도를 하냐면 이 사람 책에 보면 그런 게 써 있어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려면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의 인도가 네. 석탄화력 발전소를 늘려야 된다. 네? 인도가? 인도가 늘리라고. 석탄화력 발전소를 늘리라고. 전 세계가 줄이고 있는데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 사람은. 왜냐? 석탄을 많이 떼면 전기가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부유해진다. 그리고 부유해지면 아이를 덜 낳는다. 아이를 덜 낳으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전체 탄소 배출량이 낮아진다. 야,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네. 기적의 논리인데 이거. 이게 이 사람의 그 주장이에요. 기적의 논리로 책 한 권을 낸 사람인데 뭐 전기 많이 만들면 부자가 되는 거랑 관계없지. 그럼 전력 보급률이 높으면 뭐 부자 국가야? 그리고 오실가스 배출량이 인구랑 관련이 있다 없다? 모른다. 비례하는 거 아니다. 네. 라는 것도 확실히 진짜 팩트로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논리로 잘 모르는 이들을 호도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환경운동가들이 이렇게 쉽게 우리가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환경운동가들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줘서 기부금 받아가지고 그 기부금으로 요트나 타고 다니고 스포츠카 타고 다녀 라고 얘기하면서 전체를 부정하죠. 그러므로 나를 믿어 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핵심이네요. 전형적인 악마화 하는 거네요. 그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뭐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 부패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씌우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도 무슨 이런 기후 관련된 영상 같은 거나 기사 같은 거 나오면은 댓글에 꼭 그런 거 하나씩 달려요. 너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받아서 뭐 소고기 사 먹었지. 차 타고 너 이거 인터뷰하러 왔지. 이런 악플들 달리거든요. 혹시 그런 분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환경 이거 하는데 뭐 염색한다고 뭐라 한다거나. 설마 그런 인간은 없죠. 잡히면 이제 죽일 건데 지금 옆에 하나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아이, 무슨 말씀? 아니 근데 진짜 저런 게 무섭다고 보는 게 결국엔 기득권들이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얼마나 빵빵하게 또 뒤에서 뭐 이렇게 해주게 의욕이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면 맞아요. 그 탈진실의 시대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게 환경 관련해 가지고는 과학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서마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 나중에 뒤에 보니까 기업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더라. 그럼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더라고요. 뒷광고가 있다. 우리 하늘님께서 그럴듯한 말이네요. 트럼프 경 같은 계열의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바로 트럼프 계열의 사람 한 명 더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바로 데이빗 멜패스라는 사람인데 현재 세계은행의 총재이고 그 트럼프가 꽂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전임이 그 김용 총재 아시죠? 네네네. 근데 김용 총재랑 계속 붙다가 김용 총재 거의 이제 반강제적으로 사임하고 이제 저 사람을 꽂았죠. 갖다 꽂은 거구나. 갖다 꽂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임기가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빨리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표적인 기후변화 부정론자예요.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어떤 영상이냐면은 이 사람한테 화석연료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말을 믿느냐? 라고 했어요. 화석연료 많이 쓴 것이 기후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믿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난 과학자가 아니라 몰라. 영어로 그냥 I'm not scientist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이 답변을 얼버무릴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난 몰라.
라고 윤석열은 하는 거죠. 그것만도 못 되는 게 걔는 그 사람은 몰라 정도가 아니라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 원자력 같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도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이 사람이 예전에 2007년에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탄소 배출과 지구 온난화의 연관성을 믿지 않는다. 이제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세계은행도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계속 비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인스타에 올리고 깠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I'm not scientist 했을 때 빨리 잘리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스스로 이제 물러났어요. 그러면은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수법이 뭐가 있느냐 그런 걸 같이 보면은 이제 또 그림이 하나 올라올 텐데요. 이 기후 변화 부정론자들이 주로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림 그거 말고 네 그 전께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프가 네, 그거 그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프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삼각형 그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네. 네 지금 자리 올라갔죠. 이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이죠.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영화 불편한 진실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엘고어가 그 리프트 타고 올라가면서 설명한 바가 있었죠. 근데 불편한 짓을. 네 이게 이제 처음에 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게 한 90년대 하면서 2000년대 정도쯤이었는데 이때 주로 이 그래프를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부정했었어요. 관계없다. 그 전부터 지구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 온실가스의 그 양은 늘 왔다 갔다 했었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몇백만 년 단위였고 이거는 100년 만에 이렇게 올라간 거라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제 반박이 되면서 그 반박을 사람들이 점점 사실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는 이게 나와요. 지구온난화는 인간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알겠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알겠어. 근데 인간에 의한 게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자연스러운 거다. 네. 그러다가 바로 이제 이것도 얼마 전에 재작년에 이제 완벽하게 이제 오피셜하게 깨졌죠. 그 IPCC에서 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 때문이다. 그럴 확률이 99%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간의 회의론자들이 부정하던 수법 두 번째가 또 깨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또 이렇게 넘어가요. 그다음으로 뭐가 나오냐? 이제 이게 좀 요즘 트렌드죠. 네. 지금처럼 살아도 돼. 왜냐? 첨단 기술이 발전해서 기후변화 극복 다 할 수 있으니까. 기후테크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탄소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넘어가려면 탄소 배출량을 싹 다 줄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건 정설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 탈성장애 이야기라든지 다양한 담론들이 그 다음 시대를 주름잡기 위해 우리가 거론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은 아주 전형적으로 기후 기술, 기후 테크가 맞는 키라고 계속해서 호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있죠. 대체육을 먹으면 온실가스 절반이 줄어든다. 이런 건데. 저렇게 보면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런 거 본 상태에서 셸런버거의 책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런 것 같거든. 강화가 되죠. 네. 그러면 거기다가 요즘에는 또 섞는 게 이제 이거죠. 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의 큰 이름을 얻어서 그 이름을 이제 버싸마. 마치 신뢰를 더 주는 거구나. 네, 원자력도 첨단 기술이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SMR 얘기 많이 나오죠. 소형 원자로. 소형 원자로. 지금의 원전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안전하지 않다는 거 그래 오케이 인정. 그래서 작게 만들어서 각 지역에다 뿌릴게. 그럼 작으니까는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일이 없고 그리고 이거는 뭐 10억 년에 사고가 한 번 정도밖에 안 나라고 하면서 SMR에 대해서 호도를 엄청 하고 있어요. 윤석열도 SMR 엄청 밀고 있고 심지어 석탄화력 발전소 없애는 동네에다가 SMR을 깔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 SMR 아직 개발도 안 됐습니다. 상용화는 아직도 멀었고요. 개발도 안 됐어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결국에는 저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탈진실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당당하게 하면 그게 사실이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게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뭐 빌 게이츠가 저런 말했다. 아까 뭐 그 햄버거 같은 그런 셀런버거 뭐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다. 뭐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학력이 어떻다. 이런 얘기만 기본적으로 갖고 와도 보통 뭐 우리가 현실에서 놓고 보면 술자리 같은 데서 친구랑 얘기할 때 야 너 지금 빌 게이츠를 무시해 막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굉장히 현실에서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의석이 형님이
알맹이를 갖고 와주시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다.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네. 그 사람들이 아예 무지한 상태보다도 나는 이런 거 신경 쓰기 싫고 나는 고기 먹는 거 좋아하는데 뭐 채식주의자들이 환경 얘기 계속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니까 나의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 그 논리를 강화시켜주는 사람, 자신감 있게 말하게 총알을 제공해주는 사람한테 계속 끌려간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성님이 얘기해주신 사실 팩트로 기반으로 해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맞춤형으로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맞춤형으로 해야죠. 맞춤형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약간 저는 비슷하다 보는 게 또 그거예요. 정치 아마 고관여층 분들이 많이 또 관심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 정치도 비슷한 게 애초에 그냥 문재인 정부를 싫어한다거나 혹은 그냥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지키고 싶은 게 많아진 사람들이 아 나는 조국 때 이거 실망했어. 그러면서 자기 보수로 막 국민의힘으로 갔대요. 아무리 여기 뭐 문재인 정부가 싫다 해도 그게 국민의힘으로 가는 논리가 됩니까? 근데 애초에 그냥 자신은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후위기 막 뭐 복잡한 거 싫고 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막 뭐라 하니까 그냥 그 논리를 갖다 맞추고 명분을 그냥 갖다 쓰는 맞아. 건데 헛소리다. 네.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뒷광고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그 이미지 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뭐 원자력과 관련된 이야기들, 기후나 회의론, 부정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들. 핵피아, 원전 마피아, 뭐 원전 카르텔이 돈을 엄청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그걸 살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단비 뉴스에서 나온 건데 대다수의 언론들이 광고 외에 협찬 명목으로 이 원자력 마피아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친원전 논조의 보도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제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SBS가 원자력 공단으로부터 4억을 넘게 받았고요. 한수원으로부터 2억을 넘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SBS가 이제 2012년에 특선 다큐멘터리를 이제 제작을 해주고 원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원자력 공단으로 받은 1억 6천원으로 스웨덴 같은 데 갔다 와서 이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요. SBS가 이제 했던 것이고 또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받은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거의 다 받았어요. YTN이 4억, TV조선이 거의 2억, 연합뉴스 TV도 1억 넘게, JTBC 1억, 채널A 5천, MBN 4천, KBS 7,500, 한경이 2번이나 5천, 머니투데이가 1,500, 여기는 얼마 못 받았네요. 채널A는 3천, 게다가 경향 한겨레까지도 받았어요. 심지어는 대학 학부사들에게도 돈을 뿌렸어요. 와. 진짜 촘촘하다. 꼼꼼하고. 엄청나게 촘촘한 거죠. 근데 웃긴 게 언론은 저래놓고 뭐 유튜버들 뒷광고 논란 터질 때 신나게 보도하죠. 때려댔잖아요. 자기네들은 아닌 척. 그렇죠. 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받다 보니까 안 받는 사람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항상 우리는 항상 그랬으니까 남들도 다 그랬을 거라는 생각 하에서 답정로 수사도 그렇고 보도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여기 몇억 단인데 그쵸. 막 뭐 5,500, 3억 막 환수했다 그러면 저걸 저런 큰 돈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자기들은. 그렇죠. 이게 이런 한수원이나 원자력 환경공단 같은 데가 언론들로부터는 노다지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니까 기자들 데리고 이제 해외여행 외유성 출장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은 갔다 왔으니까 원전 좋아 안전해 경제적이고 탄소 배출량도 적은 친환경 이런 거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런 거 써주고 그렇게 이제 원전 마피아가 만들어지고 산업계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원자력 산업계. 그 정부 기관 지금 한수원 움직였죠. 언론들 돈 다 받았죠. 그거 뭐 정치 또 에서 콘텐츠 안 쳐주겠습니까? 또 정치계에서 또 국민의힘 같은 데서 또 쳐주죠. 뭐 꼭 국민의힘만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관료들도 그럴 것이고 다 이제 유착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원전 마피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는 그걸 가장 열심히 영업사원으로 뛰는 사람이 스스로를 영업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이다. 제일 바보죠. 시키지도 않은 영업사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원자력을 위한 핵발전을 위한 영업사원으로 뛰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원자력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이제 만들어낸 정부 출연기관인데 여기가 그 하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걸로 그 충당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어디에서 마련되었느냐?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 3.7%씩. 3.7%를 떼서 원자력 문화재단 같은 데에다가
같은 데를 이제 출연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원자력 문화재단이 돈을 풀어서 언론들에게 원전은 친환경이다를 홍보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돈 털어갖고 한다는 거네요 지금. 네, 보면. 세금으로 원전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또 뭐 재생에너지는 그래서 축소시키고 이게 와. 뒷광고지 뭐가 뒷광고입니까? 야. 이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그러니까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 기성 언론으로부터 나오지도 않았고 관심을 덜 받았던 이유. 그 갖고 있는 가치가 매우 큰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마사지에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 생각을 크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근데 뉴스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까 그 말씀하신 소형물 원전 그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충남도민 최근에 열받은 거 그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캠프에 참석했던 그 주한규 뭐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네. 뭐 그런 사람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오정근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장 이 사람도 이런 의지를 내비치니까 충남도민들 입장에선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핵발전 건설은 망언이다 이러면서 그렇죠. 지금 막 반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언론에 또 얼마나 보도되냐에 따라서 이 국민들이 여기에 몰입하고 그게 충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도 올 수 있겠다 그 각 지역으로 퍼지는데 이런 걸 또 얼마나 보도하는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충남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일단 그 뭐 가까운 지역의 부안에서 있었던 방패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직도 그 인근 지역에는 다 남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충남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농도 가장 높아요. 왜? 화력 발전소가 많아서 네. 당진에도 있고. 근데 그 전기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가? 수도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수도권은 충남으로부터 오는 전기로 팽팽 잘 돌아가. 부동산 값도 계속 올라. 삶의 질도 좋아. 기반도 많아. 근데 충남은 왜 우린 미세먼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수도권에 전기를 보급해주기 위한 뭐 기지 역할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말 당연히 나오죠. 그걸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다가 뭐 SMR을 얘기하면서 그치. 원전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불쾌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준위 핵폐기물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 막 암 발생률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네.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뭐 이런 비판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도 이게 약간 이 환경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무관심한 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원자력이냐 재생에너지냐 이 두 가지를 갖고 뭐가 맞다 틀리다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귀에서 들리는 거, 내가 보는 거 그게 중요한데 일단 언론에서조차 저렇게 원자력 뒷돈을 받고 원자력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주고 또 최근에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공익 광고였나요? 어떤 유명 배우가 무슨 영화 같은 광고를 찍으면서 그 한석봉을 패러디를 합니다. 뭐 나는 어두운 곳에서 나는 뭐 떡 썰고 뭐 하면서 결국에는 딱 이렇게 하면서 원자력 써 있는 그 광고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유명 배우까지 섭외해서 이렇게 원자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아주 인식 자체가 좀 저쪽으로 기울 수는 있겠구나. 무려 대한민국 정부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그렇죠. 그게 올라왔죠.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 그들이 말하는 그 먹거리, 그 위기를 기회로, 뭐 먹거리, 그리고 어쨌든 간에 기후위기 극복, 그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런 원전 마피아들 등에게 이제 뒷돈 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전환을 지연하고 있다. 그 덕분에 우리의 후대들은 더 어렵게 살겠죠. 이런 착취의 구조를 빨리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좀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좋습니다. 그 의석영님이 보내준 기사 보니까 네. 그 단비뉴스라는 그 네. 언론사는 굉장히 좀 보도를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단비뉴스는 좋은 언론사. 그래서 보니까 뭐 기업의 탄소세나 뭐 석탄 발전소의 문제, 뭐 그린워싱 이런 거 청국장에서 의석영님 코너에서 나왔던 것들이 다양하게 그 단비뉴스라는 언론사에서 보도나 그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던데 혹시 기후 위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언론사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꾸준히 이렇게 칼럼 쓰듯이 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의석영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재량으로 한 30초 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그 방금 말씀하신 담비 뉴스가 그 재현주 대표님하고 아마 그분이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공부하신 분들하고 이 환경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고 담비 뉴스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미디어와 관련해서도 이 뒷광고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 추적 탐사 이런 것도 좀 잘 하더라고요. 자료도 잘 찾고 네. 그런 것들 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못하는 언론 비판도 하지만 잘하는 언론에 대해서 그만큼 칭찬하고 주목해줄 필요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고국신님이 슈퍼챗으로 그래서 뭐 언론 개혁 뭐 물어보셨는데 그 뭐 길게 너무 얘기할 시간은 없으니까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랑 그 언론 바우처를 좀 촘촘하게 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고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0,000원까지 보내주셨어요. 예. 아무튼 의석이형한테 재량으로 한 30초 더 드렸더니 지금 보람 PD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서 빨리 좀 넘어갈게요. 다음 보람의 쇼미더월드입니다. 네, 쇼미더월드 시작하시죠. 네, 쇼 미더 월드. 저번에 왜냐면 지난 시간에는 말이 겹쳐가지고 제가 한 템포 좀 쉬었습니다. 아, 예, 좋아요. 업데이트에 마찰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업데이트에 맞춰. 이거 현 최고의 사과네요. 권력과 미래 권력. 좋습니다. 네, 마차님이 이걸 보면 좋아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두 가지 주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떤 우선 거죠? 첫 번째로는 네, 제가 브라질 대선에 대해서 브라질 대선이 있기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관련해가지고 오늘은 근황 겸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먼저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브라질 선거에서 룰라 대통령이 다들 아시다시피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패배한 보우소나루가 대선 불복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은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도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 브라질에 들어온 보우소나루의 와이프가 남편을 대신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그 보우소나루하고 와이프 사진 준비했거든요. 오. 네, 지금 저 보우소나루와 와이프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하고 다니는 행태가 지금 보면 야당에서 무슨 여성위원회 위원장 같은 것도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누군가와 약간 아니 근데 흡사한데? 옷도 비슷한데? 그러게. 옷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약간 흡사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그 다음 거 바로 준비를 좀 해주세요. 네, 특히 그리고 이 대목 주목해볼 대목이 있는데 이 와이프 미셸리 보우소나루이거든요. 이 사람이 영부인으로서 대통령보다 먼저 수화로 연설을 해 화제에 올랐다. 근데 이게 19년도에 남편 대통령 취임식 때 화제에 올랐던 영부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질 수 없다 해서 김건희의 지금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 전에 김건희가 행사에 참석을 해서 저렇게 또 수화를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진짜 워싱이나 빈곤 포르노 같은 거 진짜 열심히 한다.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이 브라질의 근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보우소나루 같은 경우에는 열대의 트럼프라고 불리고 있고 우리나라 윤석열은 K 트럼프라고 또 불리고 있잖아요. 네. 여러모로 좀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많은 분들 죄송한데 그 영상 보고 약간 좀 구토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갖고 네, 제가 좀 더 짧은 시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안 붙는 네. 산다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심심한 사과를 네. 드립니다. 네, 그리고 위기의 민주주의 영화에도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의회 대통령궁 대법원이 있는 저 장소에 올해 초에 브라질이 다 뚫렸다 하면서 대선 불복 폭동이 났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네, 그 다음 사진 혹시 준비돼 있나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배후로 보우소나루가 지목이 됐었는데 대선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으로 갔고 계속해서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지금 이게 저희가 항상 탈진실의 시대, 뭐 선동과 심리전에 대해서도 황희도 씨도 얘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보우소나루라고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SNS 등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로 저렇게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의혹만 있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뭐 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확정적으로 나오는 곳은 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해시태그라든지 온라인에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이거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움직임보다도 뭔가 좀 연결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티르키예 시리아 지진도 났었는데 네. 이번에
그 브라질에서 폭우로 40여 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비가 그치지 않고 더 올 것이라고 예고가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아이고. 근데 지금 룰라가 대통령이 어쨌든 된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기추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룰라가 잘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보소나루의 와이프가 지금 설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맞습니다. 비슷하네요, 진짜. 아니 진짜 비슷한 게 그 기사를 보니까 전국을 순회하면서 뭐 여성위원장들을 뭐 끌어모아서 뭐 주관을 하고 또 그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보다 먼저 본인이 연설 주목받으려고 누가? 그 저희 미셸리 보우소나루가 김건희 얘기하는 네. 줄 알았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진짜 똑같네요. 진짜 똑같더라고. 진짜 보소나루도 진짜 혼나야 되는데 이 사람도 많이 혼나야 되는데. 그때 넷플릭스를 보신 분들은 너무 한국과 똑같이 흘러간다 뭐 이런 아. 얘기도 계속해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 이제 다음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때 똑같이 그때처럼 검찰개혁, 언론개혁만 내칠 수는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네. 왜냐면 민생에 대한 얘기를 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걸 잘 챙기는 유능한 후보라는 것 때문에 외연으로 되게 확장이 많이 됐었고 또 실제로 그때 방식의 검찰 언론 개혁 그 얘기만으로는 뭐 새로움이라든지 이런 걸 늘 사람들이 또 그 원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아까 맞춤형 얘기 나왔는데 맞춤형으로 이걸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진 상황이라고 봐요. 네, 왜냐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얘기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선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 동안 경제를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시켜서 심지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봤을 때 오래도록 프레임이 그렇게 남아 있었잖아요. 경제는 그래도 보수가 낫지 않냐, 안보는 보수가 낫지 않냐. 근데 저쪽은 이미 경제를 진보가 잘한다는 프레임이 있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뭐 59대 49대 51, 50 뭐 이 정도 힘든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보수나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저렇게 하고 다니는데 저렇게 비등비등하게 지게 되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도 정말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의 트럼프를 봐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진보가 유능하다는 거를 계속 증명해 보여야 된다. 아까 의성님도 처음에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저쪽에 대한 잘못한 부분도 비판을 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깨어나고 발전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할 때 정치인들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아야 견제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브라질의 김건희를 한번 보다 보니까 네. 제가 또 미국의 김건희를 저번에 한번 소개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조지 산토스라는 그렇죠. 의원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 그래서 근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허위 그 학력 위조였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자기 잘못을 시인을 했더라고요. 나는 끔찍한 거짓말쟁이였다라고. 근데 한국의 김건희도 어느 언젠가는 뭐 저런 인정을 좀 하지 않는 날이 올까 싶습니다. 올 것 같다고요? 아니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희망사항이었고. 사실 실제로 본인이 돋보이기 위해서 나 이거 좀 부풀린 거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본인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참 이게 이슈가 계속 안 되네. 본인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뭐 어제 SBS 보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통화 내용까지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더 기가 막힌 게 김건희 씨가 전화상 이게 그 거래 과정이 녹음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안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되고 정확히 물론 이제 취재원을 보호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런 얘기하는 사람 누군지 좀 나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맨날 뭐 보면 대통령 고위 관계자, 뭐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오죽 답답했으면 윤핵관이란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근데 또 그게 또 웃긴 게 거기는 또 발작 버튼이 돼갖고 또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핵관, 천공, 김건희 요 세 개가 발작 버튼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정말 세계 최고로 여기저기도 쓸 데가 없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요.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전쟁이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이 세계적인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걸 기회로 삼아서 특수를
누리는 세력들이 또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지진 참사에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던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번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응을 잘해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또 국가적 이득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은 참사에 대응도 못하고 뭐 국가적 위상을 세우기는커녕 외국에 다닐 때마다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고 지금 김건희는 또 김건희대로 저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장면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느 정도로까지 쓰고 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데 에도르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는 뜻밖의 행운이 되고 있다. 그리고 숨겨진 승자가 튀르키예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자면 뭐 드론 같은 거를 수출을 하기도 하고 이번에 나토에 대해서도 뭐 국가적인 위상을 높이기도 하고 뭐 물론 그 재난에 대해서 제대로 국가가 대응하지 못했던 점,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는 비판받아야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국 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언론인들이나 뭐 민간인들을 정말 많이 잡아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비판받아 마땅한 대통령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익을 챙기고 있다. 근데 윤석열은 이마저도 못하고 있고 앞에서 뭐 원자력 얘기도 해주셨지만 지금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겠다고 하는데도 한국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당장 4월 달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을 언론에서 너무 짚지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까지 비교되는 사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네, 죄송합니다. 무거워졌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제가 심오한 이런 이야기라. 주제를 나 살다가 에르도안이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반박 못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야, 아까 뭐 K 트럼프 얘기도 나왔었지만, 네. 그러니까 저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비판을 하는 게 그냥 뭐 대선 불복이네 뭐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발목 잡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저들이 진짜 뭐 자기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경제, 안보, 외교 이쪽 분야에서 뭘 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특히 지금 막 대출 때문에 난리가 나고 지금 막 부동산 그렇게 뭐 빚내서 집 사라고 막 박근혜 때도 그렇고 계속 조장하던 인간들. 이거 부동산 여론 달라지니까 전문가라던 사람들 다 사라져 있고 그거 전부 다 어느 순간 말 싹 다 바꾸고 태세 전환하잖아요. 맞아요. 유튜브에서 그 영상 막 집 이때 사야 된다. 맞아요. 지금이 타임인데 영상 올렸던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안 사면은 바보다. 네, 잠깐 네, 포연을 그렇지. 그렇게 하긴 이제 호 뭐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면서 자극하던 사람들 다 사라졌고.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렇죠. 심지어.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어마어마하게 부추기면서 다 막 문재인 정부 타령하더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 답답하셨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먹힐 시점이었다고 봐요. 막 그냥 뭐 하면 전 정부 때문이다 뭐다. 왜냐면 실제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실제 윤석열 정부에 치워야 되니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똑같이 보이겠다. 맨날 자기들끼리 핑퐁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시한도 이제 푸나님도 5월로 보시는 게 1년쯤 지나면 사람들이 아니 뭐 언제까지 전 정부 타령할 거야. 당장 난방비 폭탄 이거 내 체감할 수 있는 거고 맞아. 월급 빼고 뭐 다 올라가지고 뭐든지 지금 막 숨통이 막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대통령 나가갖고 이상한 소리 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결코 지금 김기현 씨 화이팅입니다. 아니 뭐 할 말 하고 끝에 화이팅 해주면 되죠. 아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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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게 만들어놓고 좀 아니 할 말은 하고 아니, 끝에 김기현 화이팅 다 같이 할 말 다 하자고. 했습니다. 아, 열심히 다 했어요?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비판하는 건 그냥 다 좌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의성님 코너에서도 쭉 얘기 나왔던 것들 IPCC라든지 뭐 이런 데도 저거 좌파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저 좌파들이 다 점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자꾸 반대하는 거다. 압수수색해 그냥 이러면 됐는데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유엔을 압수수색할 수는 그러니까 없죠. 진짜 역사의 희한한 방식으로 남을 것 같긴 해요. 맨날 과학 얘기하면서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뭘 안 하고 IPCC 얘기하는 것도 안 듣고 저럴 수가 있을까? IPCC가 세계에서 제일 유능한 기후학자들 다 모여 있는 데가 거긴데 참 희한하네요. 좌파들이니까 거긴 다 좌파들이라. 내가 너무 새빨간 빨갱이인 건가? 네, 좌파입니다. 이거 아시잖아요. 거기다- 서고 시절부터. 아니 그리고 우주 뭐 요즘 얘기 나오니까 실제로 네. 우주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 의미에서. 근데 그러니까 유나 씨 불러가지고 이제 또
그 노래 뭐 우주 얘기 있다고. 또 얘기 들었다면서 언필 또 쏟아내는데 네. 뭐 저런 정권이 다 그 있나. 앞 시간에 시사에서도 그 얘기를 다뤘었는데 차라리 우주소녀를 부르지 그럼 아예 제목은 그치, 우주소녀인데 우주소녀. 그 빅뱅을 왜 안 불렀냐 이런 그쵸.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네. 네. 요즘에 챗 GPT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챗 GPT 같은 AI를 활용한 검색 방법이 기존의 검색 방식보다 전력을 5배 이상 더 쓴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IT 회사들도 챗 GPT 같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형으로 준비하고. 네, 한국형으로. 그러면 그들도 문명적으로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깔아야 되는 거는 숙명입니다. 숙명. 그렇죠. 지금 산업을 말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경이 이제 경제랑도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이 경제가 또 안보화가 되고 다 자국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또 안보, 국방 이런 건 대놓고 정말 누가 봐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전쟁 연결되고 우크라이나 뭐 튀르키예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도 전문가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작 언론에서 짚어주지 않고 뭐 다들 조용한 거. 뭐 IMF도 그렇고 뭔가 터지기 전에는 항상 조용하고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했습니다. 이승만이 괜찮다고 해놓고 다리 끊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제가 전쟁이나 뭐 국방에 대한 얘기가 너무 복잡하고 길다 보니까 이 얘기를 어제 이상구 위원장님이 정권교체 싱크탱크에서 좀 해주셨거든요. 역시. 그 방송을 한번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최애 프로그램. 정권 현장 싱크탱크. 네, 예. 주말에도 한번 교체예요. 나올 거니까. 싱크 정권 교체. 교체. 네. 아니 싱크 교체가 아니라 많이 집에 가서 싱크대 교체하시고. 예. 싱크대 교체. 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권 정권 교체. 교체 정- 싱크탱크. 정권 교체 싱크탱크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 우리가 빨리 이걸 정권 연장 싱크탱크로 다시 탈환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그 황현필 쌤 같은 분들이 아. 이완용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이신데 네.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게 이승만이잖아요. 그쵸. 아까 얘기해 주셔서 생각난 게 그 인간이 지금 대한민국의 뭐 건국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가짜는 헛소리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인간을 지금 그 뉴라이트 세력들이 이승만을 지금 국부로 모시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인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속속들이 그러니까 들어가 있죠. 제대로 뭐 될 리가 있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안 그래도 최근에 저도 이제 무관심증 친구한테 연락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진짜냐 했던 게 뭐냐면 정부에서 긴급 생계비 대출 100만 원 해준다고 홍보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자가 16%에서 18% 사이였잖아요. 네, 막 15.4까지 예, 그러니까 아니 사채보다도 이자가 지금 더 세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진짜 맞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런 인간들이야라고 끊었거든요. 어. 아무튼 뭐 그 이슈도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정부가 무정부 상태인 개도국들이 거의 그러는데 그렇지. 우리나라도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는. 그막 암소 14만 마리 막 그 감축한다고 하고 있고 번개탄 없앤다 이야기하고 있고 네. 아니 근데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과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많이 국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외교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나 문화 강국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통해서 외국에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쇼미더 그 월드 마무리 됐나요 코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한마디로 하자면 진짜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을 텐데 윤석열을 정말 어디다 쓸 때가 있을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똥만도 못. 아 그걸 뭘 했잖아. 근데 저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이 어.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망침으로써 사람들이 절대 검찰 출신 대통령을 만들면 안 되겠다. 정치권에 발들이게 그치. 하면 안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무능에 대한 네 얘기하시죠. 네네. 얘기해 주세요. 아니 덧붙여서 무능에 대한 것도 지금 자기들이 그 딱지를 들고 있는 게 너무 싫을 거예요. 부끄러움 쪽팔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 근데 그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싫으니까 총선쯤 돼가지고 그리고 총선 박살나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윤석열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진짜 괜히 막 희망을 갖자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조금만 버티면 이제 곧 저쪽 총선이 개판 납니다. 박살 나면 네,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김기현 화이팅 한번 하는 거 어때요? 본인 하세요. 그거. 예 좋습니다. 해주세요. 아무튼 아니 잠깐만 있어봐. 그 리안 블루님이 슈퍼챗 1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멘트가 따로 근데 없으셔가지고. 멘트가 없으셔가지고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모여라 꿈동사님이 그
쇼미더 건희 코너로 바꾸는 건 어떠냐. 왜냐면 사실 보람님이 이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잘 때렸거든요. 이 코너에서 지금까지 연결되는 흐름이.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네, 가실 분들은 이제 슬슬 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일이 있으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방송은 끝났고요. 자, 다만 혹시 시청자분들과 우리 소통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댓글이나 소통 이렇게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끝났습니다. 가시기 전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새날 업데이트 방송이 수요일 8시 반에 여러분들 생방송입니다. 근데 주말에도 네, 나가죠. 주말에도 맞아요. 생방송. 아니 안 맞아요. 그래도 이번 주 주말에 누적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주말에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그저 감사하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가라고 했다고. 모이라 진짜 쿤노사님이 갑자기 가래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 제 분석 자체가 그래요? 안 보이시다가 그러니까 오자마자 가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계실 분들은 계셔도 돼요. 꼭 다 나가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걸 다 준비한 하는 거죠. 주제는 다 했습니다. 예, 그러나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예, 네, 좋습니다. 하늘님께서도 마차님 제자 보람 PD라고 해주셨는데 네, 어,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진짜. 예. 마차님이 저거 사주신 거 여러분들 케이크 보이시죠? 어. 그리고 고고식님이 권보람 생추. 야, 여기는 또 본명을 얘기해 주시면서 축하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청년들 기대가 큽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타이밍에서 정재훈님 칭찬 댓글 안 나오면 아마 재훈님 안 읽을 거예요. 안 읽는 게 아니라 안 끝내죠. 그거 나올 이 때까지. 방송 안 끝내. 예. 달아주시고 이제 끝내면 한 명 달아주시면 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하는 방송이라 또 네. 이렇게 너무 틀에 갇힌 방송 저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소통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황희두의 어떤 비하인드 썰 같은 것도 좀 제가 풀어주고 뭐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 좀 계신 것 같은데 예. 미야키님, 재훈님 귀엽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좋습니다. 제 칭찬 댓글이 좀 올라오니까 이제는 놔드려야 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끝내? 네. 이대로?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상렬. 자, 이거 봐. 이래서 내가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 방송 끝냈으면 이거 5만원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맞지 않습니까? 생기네. 그렇지. 이상렬 선생님께서 5만원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약간 예. 저 아프리카세요 지금?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같아. 근데 유튜브 우리 형님 청년들이 감사합니다. 하는 DJ 방송은 정재호를 해세요, 그냥. 정재훈 TV보다 재밌네. 청년들이 그러네. 하는 방송은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그러네. 이게 너무 틀에 갇히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 뭐 푸나님을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그 방송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시간이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가실 분들 가라 하고 이런 방송을 할 때마다 치킨 시키고 싶다 이런 댓글 남기시는 분들도 그런 계세요. 댓글 쓰라고 실제로. 지금 지정 주시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시키시면 안 돼요. 곧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 제 칭찬이 생각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끝내요. 이제 히두님 라이브 방송 같아지네요. 이거 빨리 끝내야 돼. 히두버스터 프레임 씌워지면 큰일 납니다. 이 방송은. 자, 여러분들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채팅창에 1번 한 개씩 남겨주시고요. 자, 이번 주도 업데이트 끝. 감사합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봐봐. 아무도 안 나가고 이게 더 오른다니까.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맛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맛 잡고 어깨를